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할 거예요. 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을 할 겁니다. 연립, 여기서 말하는 거는 1차고요. 오늘 1차만 할 거고, 이 다음에 2차로 넘어갈 건데, 절대값이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연립부등식을 할 건데, 이것도 일종의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연립이라는 게 뭐예요? 연립 방정식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있는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연립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중괄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묶여있는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부등식이니까, 풀려면 부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을 언제 했을까요? 중학교 때 했어요. 좀 2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가 중요해요. 양수라는 게 뭐예요? 양수라는 거는 플러스 부호가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플러스 있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4개 이렇게 써있는데, 더하기인 경우 하나 써있고, 빼기 경우 써있고, 곱하기 써있고, 나누기 써있고, 4개를 나눠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근데 중요한 거 음수일 때 마이너스인 숫자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 곱하기랑 나누기에서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음수에서만 음수이면서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멍 때리고 같이 풀면 틀려요. 그래서 수학 상에서 나오는 것, 그걸 이제 이렇게 직접 정리한 거예요.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A랑 B랑 있는데 A가 큰 수예요. 그리고 B랑 C도 있는데 B가 큰 수예요. 그러면 이걸 이어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랑 B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B랑 C도 알고 있는 건데 A랑 C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고 얘가 크면 이건 더하기 빼기니까 C의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할 때는 부등호를 방향 바꾸지 않습니다.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같은 숫자를 더하고 뺄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나왔어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가 양수라는 말입니다. 양수라는 말이고 그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동일하게 갑니다. 나누어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음수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원래 A가 큰 수였는데 음수로 곱했더니 A가 작아지고 음수로 나누었더니 또 작아졌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4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가 부등식의 성질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등식의 성질에서는 얘가 다 같은 거다라고 나왔는데 부등식에서는 바뀌어요. 그리고 참고로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 또는 나누었을 때 이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 세 가지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부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다. 곱해야 플러스 되잖아요. 0보다 커지는 거고 B가 마이너스면 A도 마이너스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커진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죠. 플러스는 당연히 그런 거고 마이너스여도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 돼요.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이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막 계산했는데, 다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곱이 0보다 크다. 라는 말은 같은 수다. 라는 거고, 아니면 문제에 단 A, B는 0보다 크다.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두 수의 부호 같은 걸로 골라라. 라는 조건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연립 말고 그냥 부등식, 1차 부등식, 얘의 해를 구하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A가 0보다 큰 경우로 볼게요. A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그냥 X는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A로 나눌 건데 나누기에서 이게 음수면은 뭐라 그랬죠? 음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이거보다 작다라고 돼요. 그죠? A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B의 값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B의 값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두 가지가 나눠서 나타낼 수 있는데 B를 또 봐야 돼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인데 A가 0인데 자, A가 여기 지우고 A가 0이에요. 그러면 0 곱하기 X니까 좌변 0이겠네. 근데 B보다 커야 됐대요.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보다 큰데 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을 수는 있겠죠. 같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애가 없다가 되는 거고 B가 0보다 작다라는 이렇게 되면 애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된다고요. 잴 땐 저렇게 되고 그을 땐 저렇게 된다.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 0은 0보다 B가 0일 때도 마찬가지. B가 0이래요. B가 0이야. 0. A가 0이랬으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0은 0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는 거고 이게 B가 0보다 작을 얘가 음수라고 하면 여기가 음수예요. 음수는 다 0보다 작잖아.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고 두 개 이상의 부동식을 묶어서 표현한 걸 일부동식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공통 부분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1차 부동식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경우는 생각하지 맙시다. 특수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또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하나 찾고 이 부분을 하나 찾아라가 아니고 연립부동식이니까 두 개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식에서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서도 이런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거를 표시를 하고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것도 표시를 해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이게 연립부동식의 해법입니다.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법이에요. 간단하죠? 하던 대로 하는데 2번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여기 등호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런 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둘 다 지우고 다시 둘 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이거가 될 거고,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 값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총 7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계산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식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자, 이렇게 한 방에 표시되어 있는 고래 연립부등식은 내가 맘대로 나누면 돼요. 계산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도 되고, 여기가 욕한 거 아닙니다. H.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나눠.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돼요. 연립부등식 나왔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식이 있어요. 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A와 B를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식은 위의 식은 양변에 6을 곱해서 위의 식만 말하는 거예요. 양변에 6을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아래 식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수꼴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했더니 3x-3이 2x-1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11이 2x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윗식을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다가 되고 아래식은 2분의 11보다 작다가 돼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나왔잖아요. 2보다 크대요. 안 들어가죠. 2 그리고 2분의 11보다 작다. 2분의 11 범위가 여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부등식이란 절대값을 2글자로 말하면 거리가 될 겁니다. 얼마큼 떨어져 있냐 거리가 될 거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절대값 기호 아닌 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x가 0이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작은 거나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라는 말이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절대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x 빼기 a가 a의 절대값을 했다라고 한다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x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되면 0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거라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인다 라는 말이고 2개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2개를 포함한 경우 a가 더 작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a가 더 작다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a가 더 왼쪽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거고 아니면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우를 좀 줄이려고 써준 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 하나 있을 거고 얘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이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느낌상.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어쨌든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3가지를 다 계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데 방법이 2가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 보다 크다 라는 말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라는데 여기가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값이 포함한 식이 크다 라는 말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라는 말.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다. 절대값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x가 2보다 커야 된대요. 절대값 x가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2보다 큰 건 알겠죠. 2보다 큰 수면은 이 절대값 여기 3이라고 칩시다. 절대값 3은 3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3을 하면 이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이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숫자 작은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있는 식이 절대값 포함한 식이 크다라고 나오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 범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안에가 절대값이 하고 어떤 식이 써 있어요. 그죠? 아까는 그냥 절대값 x를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일단 얘는 이거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쪼갰어요. 아까 말한 이 경우에 아닌데 아까 말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경우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요거 하나로 쪼갰습니다. 이 경우에 5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계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지 않고 이렇게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식이 2x 플러스 1이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크다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요? 큰 거보다 큰 게 뭐예요? 5. 5라는 값보다 크고 마이너스 5라는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거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이 절대값 포함한 게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값을 써주는 겁니다. 자, 위에 거가 이거고 하나 더 써줄게요. 작다인 경우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값이 될 겁니다. 작은 거랑 큰 거 사이에 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절대값을 풀어버린 이 식을 정리를 하자면 요 식에서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죠. 2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리고 이쪽 식에서는 2x가 5보다 크다. 4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크고 라는 범위가 나와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2x가 그 다음에 8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이 양수로 나눠서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나온 범위는 여기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디가 답이냐? 여기가 답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한 방에 푸는 거야. 한 방에 푸는 방법입니다. 둘 다 양수이거나 그러면 그 사이가 될 거고요. 둘 다 음수이면은 자리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9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5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일 때는 자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 사이 값이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 앞에 식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왜요? 이것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없어질 거고 4랑 8 사이가 되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6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얘의 범위는 이게 나올 거고 얘의 범위는 이게 나올 거예요. 이 범위가 이거고 이걸 한 번에 써도 되는데 이 범위가 이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두 개나 해버렸네. 얘를 쭉
이렇게 쭉 이런 범위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2차 부등식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